나오토는 모든 것에 서투르고 여자에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는 처녀 너드루저로 떨면서도 당신과 같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짧은. 소녀가 그를 괴롭히며 그와 사랑에 빠지게 하면서 갑자기 변합니다. 모든 것은 그가 평소에 루저 활동을 하러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주위에 여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시끄럽고 짜증나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가 5발짝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침착하지 못하는 서투른 바보라고 놀려요. 그가 우연히 자신의 그림을 떨어뜨리게 되면 한 여자아이가 그걸 집어들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헨타이를 그린다고 말한다. 스캔을 읽은 하야세가 자신을 소개하고 선배라고 부르지만 그의 만화 플롯을 구워버리기 전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자기 삽입을 시도하고 있다. 어페어런틀리. 그리고 그는 심지어 멋있지도 않다. 그는 이야기 속 캐릭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겁쟁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만화 속 장면들을 재현해보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결국 멋있게 보여야 할 때 그는 그냥 못한다. 그는 최대 바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그녀가 그를 그렇게 혹독하게 꾸짖어서 실제로 울기 시작하게 만든다. 그의 불쌍한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밝은 피부에 악마 하야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다음날 그가 숨고 있는 곳을 찾으면서 계속된다.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그녀의 손수건을 돌려주고 세탁했다고 말한다.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혼자라는 사실이 이야기가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놀린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제안하며 셔츠의 단추를 풀어준다. 그는 코믹하게 폭발하며 그녀에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한다. 그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그는 계속해서 바라본다. 그녀를 바라보며 캔버스 위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깨닫고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그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녀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작업은 하루 종일 걸린다. 하지만 그녀가 감명을 받을 만큼 정말 꽤 잘 그렸다. 약속대로 그녀는 그의 보상을 주고 그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다. 곧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키스를 시도하지만 그들의 입술이 닿기 직전에 그의 코를 가볍게 쳐버리고 그의 한심한 모습에 웃는다. 다시 그를 조롱하며 그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한다. 그가 그걸로 키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그의 허벅지를 그리지 않았다고 그를 트윙크라고 부르며 다시 그를 울리게 한다. 그 후 그녀는 그를 따라다니며 사귀자고 요청하는데 그건 물론 또 다른 농담이고 그는 계속해서 그에 속는다. 그는 그녀가 단지 재미로 그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운하로 밀어넣는데 그는 그걸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냥 빠져나와서 별일 아니라고 말한다. 옷은 다 망가지고 젖어 있지만.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그의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노토는 쉽게 화내는 타입이 아니고 대신에 그냥 그의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가 끝날 때까지 버려둡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사실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괴롭힘에 대한 성적 취향이 있고 그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녀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물어보며 하이사이는 그를 나가토로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의 가슴에 적어줍니다. 다음날 노토는 드디어 미술실에 혼자 있고 그가 위시에서 구입한 헨타이 만화를 읽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하지만 그의 손과 손의 세션은 하이사이가 나타나면서 중단됩니다. 다시 평화를 방해하려 하자 그는 즉시 만화를 등 뒤에 숨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종류의 이상한 감지기가 있어서 그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그의 계획을 눈치챕니다. 그녀는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그의 경계를 낮춘 뒤 만화를 자신이 가져갑니다. 그가 여자를 유혹하려고 애쓴 것에 대해 칭찬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쉽게 가는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만화를 펼치자마자 큰 애니메이션 가슴이 등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는 줄거리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패널을 보여주며 그와 비교하며 놀립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화가 나. 하지만 노토를 변호하자면 그는 단순히 그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해. 뱀파이어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녀는 만화를 읽고 정말 흥미롭다고 느껴 점프 스퀘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한 캐릭터가 그를 닮았다고 말해. 그 불쌍한 녀석.
피를 다 빨린 사람. 하지만 그녀는 그가 괜찮을 거라고 말해. 뱀파이어는 실제로 처녀의 피를 먹지 않으니까. 그는 그녀에게 지쳤고 그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그가 처녀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녀가 도전한다. 그는 목을 바라보며 묻는다. 그녀가 그것을 물어도 되냐고. 이야기 속 뱀파이어처럼 그녀는 그것이 단지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다고. 그녀의 송곳니는 피트불처럼 생겼지만 그녀는 조금 더 다가와서 사냥꾼처럼 돌진한다. 레프트 4대두의 사냥꾼처럼 그녀는 그에게 이제 너는 내 먹잇감이라고 말한다. 그는 누군가가 그들을 보면 어떻게 될지 묻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의 목을 막대기처럼 쓰다듬으며 큰 한 입 베어물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온다. 하지만 그의 숨냄새는 쥐 죽은 냄새 같았지만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돌진하며 또 한 번 잘 문지른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 가는 길에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처음 손을 대는 것인지 묻는다. 노도는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특히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의 다른 머리를 만진 적이 있다. 그래서 그녀는 또 하나 원하냐고 물으며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겠다고 한다. 그를 벼랑 끝에 몰아붙이며 리틀 브로 대신 배를 만진다. 그는 또 하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를 다시 비웃으며 그를 모두 벼랑 끝에 몰아놓고 흥분시킨 채 떠난다. 그 밤 헨타이를 읽으면서 그는 하야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는 상상을 한다. 그것은 사실 그를 자극하게 만든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나타나 그를 귀찮게 하지만 이번에는 멜론 추측 게임을 하게 된다. 규칙은 간단하다. 그는 씨앗이 어디에 있는지 추측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상금은 거의 자명하다. 그는 그녀에게 무작위로 사람을 더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기는 것에 대한 가치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주는 티켓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 티켓을 레드카드처럼 사용하여 그녀가 자신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 티켓을 사용해 더 미친 짓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녀에게 수영복을 입히거나 옷을 벗게 하는 것처럼 그는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 그녀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고 하야세는 더블 명중으로 시작해 목표물을 능숙하게 맞춘다. 사실은 빗나간 것이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녀가 그걸 로봇 청소기처럼 빙글빙글 돌리며 가지고 노는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하고 포기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의 차례라고 말한다. 복수를 결심한 그는 거리감을 좁히고 타겟을 겨냥하기 시작한다. 그가 스위치처럼 그녀에게 손을 대려는 순간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하며 친구들로 향한다. 큰 패배를 겪은 후 그는 만화를 계속 작업하기 위해 식당으로 간다. 하지만 하야세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몇몇 남자들이 식당에 들어왔다. 보아하니 더블 데이트인 듯하고 그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있다. 남자들은 밴드 같은 것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하야세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남자는 심지어 그녀에게 자신의 엉망인 음악을 들어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의 소녀는 한쪽 구석에서 숨어 있어. 그녀가 그 남자와 그의 쓰레기 같은 음악을 질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음악을 그만 만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그렇게 심하게 굴욕당해서 두 번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토는 자신이 유일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닌지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온 남자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그 뒤에서 나타나서 그와 함께 걸어가면서 더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된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미술실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에게 모델이 되어줄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실물 대신 그리는 것을 원한다고 거절한다. 그래서 그녀는 옷을 벗고 그가 본 적 없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수영복이다. 학교가 끝난 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가까운 창고로 달려가야 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몸을 말리려 하지만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진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옷을 집에서 말리라고 초대한다. 그녀의 부모님 신발을 보고 그는 혼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가족, 고양이까지 있는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잠깐 머물라고 말하며 오빠의 옷을 건네주고 자신이 말린 옷을 건네며 수건도 하나 줍니다. 평소처럼 수건을 쓰지 않고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몸 구석구석 말릴 때 썼던 수건이란 걸.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가 마약 중독자처럼 딱딱하게 굴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몸을 말린 후 그녀는 둘을 위해 차를 우려내며 또 한 번 그를 놀립니다.
집에 들어온 이후 그가 2배 더 수상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여자 방에 온 거라는 걸 알고 있기에 묻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이 가장 흔히 하는 일이 뭐냐고. 그는 대답하길 공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시험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도 눈치를 채게 돼.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하길 우린 엄청나게 박살낼 거야.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그녀는 그에게 자기 오빠라고 말하고 그 게임에서 꽤 잘한다고 해.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엄청난 에보 순간 37로 그녀를 무시하고 그게 정말 짜증나게 만들어. 그는 자기가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괴롭힘 끝에 그는 드디어 복수하려고 해. 그래서 다음 라운드엔 평소처럼 그녀를 박살내지만 그녀를 끝내려고 할 때 그녀가 그의 귀를 때리고 그는 즉시 집중력을 잃어 게임에서 지게 돼. 두 사람은 계속 게임을 하다가 비가 그치자 그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는데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녀는 다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나오토는 곤란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식당에 대부분 자리가 차 있고 하야세와 그녀의 친구들만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초대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지옥과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며칠 전 그의 그림을 비웃었던 같은 여자들이기 때문이다. 빈자리가 없으니 그는 그냥 참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연애 중이라고 가장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에게 그녀의 영역을 확장했는지 묻지만 그는 천상의 제약으로 인해 그는 처녀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님이 분명해진다. 그녀는 그를 너무 소유하고 싶어하여 여자들은 그가 역식민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 마키가 그를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고 벌레 취급을 하면서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놀랍게도 하야세는 그를 방어합니다. 마키가 길 잃은 고양이들을 잡아서 너무 심하게 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위해 일어나서 식당 전체에 자신은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절반의 말을 끊고서 마침내 자신의 점심을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애들이 그의 피해를 비웃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하야세는 그에게 왜 반격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제든지 누군가가 그를 무시하면 주먹으로 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해야 할 행동을 제안해봅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는 그냥 울기만 합니다. 비참한 패배자처럼 그녀는 그를 더 괴롭히게 돼요. 그러다 결국 그는 참다 못하고 세게 때리는데 잘못된 볼에 때립니다. 며칠 후 점심을 즐기던 중에 마키와 요시가 그의 평화를 방해하려고 나타납니다. 그는 하야세인 줄 알았지만 지금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은신처를 찾았고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우쭐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더니 갑자기 수박과 그것이 왜 좋은지 이야기하는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에게 전에 수박을 만져본 적이 있냐고 묻죠. 어떤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가 처녀이고 내향적인 교양인이라는 소문입니다. 그가 앓고 있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마키는 그에게 자신의 구형 쿠션을 느껴보고 싶냐고 물어보며 알렉스 메이슨처럼 그를 최면에 빠뜨린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는 즉시 문으로 향하지만 요시가 그를 붙잡고 마키의 엉덩이를 만지도록 강요한다. 하지만 사실 그건 팟빵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점이 완전히 실망스럽다. 그들은 다시 그를 비웃지만 하야세가 드디어 나타나 화가 나고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후퇴하고 그녀는 그에게 위협적으로 손에 처녀성을 잃은 것에 대해 축하해준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진짜가 아니라 빵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똑같이 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찐빵을 만지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어떤 찐빵이 더 부드러운지 맞히면 프리미엄 찐빵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한다. 2개의 빵을 셔츠 안에 넣은 후 그녀는 그에게 그것들을 만져보고 어떤 것이 더 부드러운지 확인해보라고 한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에 망설이지만 그녀는 그가 못한다면 겁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오른쪽을 만지며 눈을 감고 빠르게 마사지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프리미엄 빵이 셔츠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가 실제로 왼쪽을 만질 때 그는 진짜를 만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두 손으로 전체를 느껴보며 프리미엄 번인지 확인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떤 것이 프리미엄 번인지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그녀를 더듬어서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이에사는 가정폭력에 위존해 프리미엄 빵으로 그를 때립니다. 이틀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녀는 그의 모델이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녀는 개인 침대로 사용할 중고 소파를 미술실로 가져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갈 때 그가 약간 슬퍼 보인다고 언급하며
그가 야구 기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팀과 몇몇 동급생들에 의해 축하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림 그리기는 할 수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확실히 그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칭찬하고 어떤 말이든 좋으니 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가 하는 말들은 모두 기괴하게 들릴 수 있으므로 대신에 그녀의 머리카락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그의 우스꽝스러움에 웃지만 더 많은 칭찬을 원하므로 그는 그녀가 매우 민첩하다고 말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한 일은 정말 멋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그녀는 그를 평가한 후에 칭찬합니다. 그에 대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후에 그들은 모델링을 시작하고 그녀는 여러 포즈를 시도합니다. 모든 포즈가 매우 도발적이어서 이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정착하지만 그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대신 낮잠을 자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림 기술을 연습하는 동안 말이죠. 그녀가 드디어 잠이 들었을 때 그는 그녀를 그릴 좋은 자세를 찾습니다. 결과적으로 꽤 훌륭한 스케치가 됩니다. 그녀가 깨어나서 그림을 보고 그에게 보상을 줍니다. 장난감을 가진 프렌치 불독이야. 일주일 동안 어울리고 괴롭힘을 당한 후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어. 하이에이스 팔이 점점 더 친근해지고 있거든. 그녀가 그에게 간지럼 타기 대결을 제안했을 때 차도는 수락하지만 그녀의 학교 수영복 유니폼을 보고는 겁을 먹어버려. 그녀는 진짜 남자라면 그녀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혀보라고 재촉하지만 그가 그 은하 초콜릿 지점에 가까워지자 그녀도 겁을 먹어버려. 그날 늦게 그녀는 그에게 양털 깎는 리을을 보여주고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 깎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아 그는 미용실에 가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할 수 있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형의 면도기를 꺼낸다. 그는 몸을 비틀며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지 않아서 이발사가 면도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차분하게 이발용 가위를 사용하기로 한다. 처음에 그는 망설이며 힘들다고 말하지만 몇 가지 환상적인 생각 후에 포기하고 머리를 깎아달라고 한다. 그런데 미키가 그녀에게 전화해서 교실로 노트를 보내라고 하며 그녀를 방에서 나오게 하려는 술책이다. 대신 니오타의 머리를 깎기 위해서다. 몇 초 후 미키와 요시가 방에 들어와 둘러보며 면도기를 찾는다. 그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하이에이스 팔리 계획에 대해 말한다. 머리카락, 이것이 그에게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을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했다. 두 번째로 그 둘은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에게 대머리로 만들어주는 짓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그의 방어 기제가 활성화된다. 그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다 자르려던 찰나 하이에이스 팔이 와서 그를 구한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 둘은 다시 도망친다. 잠시 후 그녀는 머리카락을 다 다듬었고 그것은 니오타에게 정말 멋지게 완성된다. 이번만큼은 그는 타겟 캐시 등록부에 성별 가능성 있는 트윈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틀 후 여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모두가 태양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가는 길에 하이에이스 팔은 니오타에게 얼음 셔벗을 사달라고 부탁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줄이 아이폰 15 출시일의 줄보다 더 길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로 빙수 한 그릇을 먹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의 줄도 그녀를 그 맛있는 여름 간식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줄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4시간 동안 기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지고 열사병으로 쓰러질 위기인데 우리 남자친구가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열을 피하게 합니다. 쥐약을 준 후 그녀는 다시 100%로 돌아와서 다시 줄을 설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그녀는 무언가를 요리할 거라서입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순수한 머스타드와 함께 나타납니다.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즐깁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녀는 여름방학이 내일부터 시작되며 거의 그녀의 클럽을 돕느라 바빠질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연락처를 받은 후 그녀는 그에게 사이버블리리를 할 거라고 말하며 준비해 두라고 합니다. 하루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고 니오타, 진 임팩트 로딩 화면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잘 차려입은 여성은 그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며 그는 세상을 구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글라이더 없이 바로 맵으로 떨어집니다. 그가 떨어지자마자 몬스터가 그를 공격하고 그의 마법 능력은 완전히 무용한 것이라서 캐치가 하야세가 네코토로로 나타날 때까지는요. 그 악마를 포세이돈의 도시락으로 보낼 때까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험이 시작되고 그들은 많은 몬스터들을 무찌르며 악마 디크의 둥지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원래의 미션입니다. 결국 그녀와 그가 구한 소녀들 모두 악마 디크에 위장된 것이었고
그들은 그를 그들의 성으로 직접 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괴롭힘을 당할 때 그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악마들이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음 날 하야세는 그에게 여름휴가 마지막 날에 해변에 함께 가자고 초대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여름휴가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결국 가기로 한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재미를 좀 보려고 계획한다. 해변으로 가는 길에 그는 3명이 괴롭힘을 당한다. 그들은 그를 외톨이 해몰이라고 비난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마키는 티셔츠를 벗어 풍만한 자태를 드러내고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요시는 그녀의 신선한 멜론으로 그를 놀라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 그가 음료수를 가져오면 여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게 놀 준비를 한다. 그는 그들의 여름 우산 아래에 앉아 자신의 음료를 마시려고 한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드로잉을 한다. 어느 순간 하야세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닫고 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의 몸에 크리미 화이트 액체를 바르라고 한다. 그래야 햇볕을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선크림을 주려 할 때 그는 그녀를 막고 말한다. 그들이 사귀고 있을 때만 그에게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다고. 이 황당한 말을 듣고 그녀는 그를 멈추고 발로 차버린다. 그 후 다른 여자들이 재미있게 그에게 3번 발로 차는 행동을 한다. 결국 그는 오존층을 대체할 만큼 선크림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룹은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고 나오토도 정말 재미있다고 인정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가면서 드디어 여름축제가 끝날 시간입니다. 모두가 오늘 밤 여름 불꽃놀이를 위해 차려입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토는 하야세와 함께 여름 유카타를 입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는 그냥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녀가 초대하는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변에서처럼 그는 그녀를 초대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것이 그에게도 정말 크리피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2시간이 지나고 그는 혼자 들어오지만 요시와 마키가 그를 다시 찾습니다. 그를 납치하고 하야세를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놀립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동아리를 도와주느라 바빠서 축제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떠나기로 결정하지만 소녀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야세에게 사진을 보내 그녀를 축제로 유인하기로 합니다. 몇 분 후 그녀가 도착하고 마키의 목줄을 빼려고 하지만 마키는 그녀에게 나오토의 소유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규칙이 정해지자 두 그룹은 주변의 미니게임 가판대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자신들이 딴 상품을 비교합니다. 하야세는 뇌물로 나오토의 소유권 증서를 빼앗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요시와 마키는 각자의 일로 가고 둘만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음식을 사며 우리 남자애를 놀리며 데이트 갔다고 합니다. 곧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히고 하야세는 그를 지정된 관람 장소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빙수 줄서기처럼 불꽃놀이를 보는 것도 지루합니다. 나오토는 그녀에게 지름길로 가자고 하지만 라인이 갑자기 움직이며 그녀가 함께 끌려간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끌어내고 그들의 도시에서 가장 좋은 관람 장소로 끌고 간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비웃으며 순간을 망치지만 이번에는 그가 반격을 하여 그녀가 어두운 곳에서 둘이 있는 경우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생략하게 만든다. 그러다 갑자기 큰 불꽃놀이가 그들 주변의 커플들이 바로 그녀가 하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문명으로 후퇴한다. 집에 가는 길에 그는 내년에 함께 오자고 말하고 놀랍게도 그녀는 동일한 유카타를 입어야 한다고 동의한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그는 하야세와 그녀의 친구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평소처럼 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남자들이 그 재미에 끼어든다. 그는 질투가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당연히도 그들은 여자들과 쉽게 어울린다. 그의 예비와는 달리 이 남자들은 다른 레벨에 있고 그는 털복숭이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두더지일 뿐이다. 한 남자가 하야세의 어깨에 팔을 감쌀 때 그는 화가 나서 강하게 거드려 한다. 하지만 그가 나뭇가지를 밟았을 때 그는 마치 군중을 알린 것처럼 보인다. 마키와 요시는 그를 알아보고 자신의 테이블에 초대한다. 남자들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하야세에게 2 엘릭서로 샀다고 하고 떠난다고. 그러자 그는 한 번에 4개를 구걸하며 맹인 괴물들을 집 없이 만든다. 그리고 다시 괴롭힘을 당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나오토와 함께 어울리던 하야세는 그의 팔이 얼마나 말랐는지 눈치채고 그에게 팔이 얼마나 말랐는지 말해주며 무료로 훈련시켜주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그에게 2달 후면 그를 괴롭히는 누구든지 그녀까지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게 너무 힘들다고 말해. 특히 그처럼 무게 대신 연필만 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만 움직임이 필요 없는 운동에 대한 예외가 있어.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네 발로 기어가라고 해. 왜냐하면 그녀가 그의 삼두근을 크라토스의 삼두근에 맞춰줄 거니까. 그가 바닥에 누우면 그녀는 그의 등에 앉아서 10분 동안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짓눌릴 거라고.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도 그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왜냐하면 그녀가 사실상 이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를 유도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그룹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되는데 그들은 당황해서 역할놀이를 멈춰요. 그날 나중에 그녀는 그에게 공부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는 자신있게 말해요. 잘할 거라고. 자신이 멍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면 성적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럼 같은 학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면 결국 그녀가 될 거예요. 선배가 되고 그럼 더 많은 괴롭힘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멍청이 여자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블론디는 지금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아마 반복해야 할 것 같다고 해. 그래서 마키와 요시는 그에게 과외를 부탁한다.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가 좋은 점수를 몇 개 받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게 됐다. 그날 늦게 하야세는 미술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방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나오토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 여자들이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빼주려고 하는 장면이다. 그녀는 그녀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난다. 그래서 클립을 빼고 직접 제거한다. 집에 가는 길에 그녀는 그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묻는다. 조건이 있다면 지고 나면 승자의 가방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에게 지고 이제 그의 가방을 집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가 그녀가 이기도록 합니다. 그들이 갈라지기 직전에 또 다른 게임을 하고 그는 이번에는 그녀가 이기도록 해주고 그녀를 등에 업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 걷는 동안 두 가방을 다 들고 있으니 그녀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그는 급히 잡아당기고 그녀는 즉시 도망칩니다. 그날 밤 그는 그녀가 전화할 것을 바라며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자 영상통화를 시작합니다. 목욕하면서 피부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지만 그녀는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 모두가 당황하고 있지만요. 며칠 후 그들은 다시 서로 얽히게 됩니다. 왈리는 어떤 램프를 그리고 희아는 그림자 권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권투를 하자고 요청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녀의 펀칭백이 되어버립니다. 그날 늦게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미술실에 가서 그곳을 훼손하며 피카소 이후 최고의 예술작품을 그립니다. 그래서 나오토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이 자신의 장소에서 대체 뭐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땀 흘리는 게이머들이 있어. 평소에 자주 가는 곳에서 동물의 숲을 하고 있지. 그들이 정말 떠나게 할 수 없어서 무시당하니까 대신 미술실에 침입하는 거야. 떠나기 전에 그들은 그룹 내에서 드라마와 혼란을 만들기 위해 식물을 남겼어. 그러고 나서 마키는 그가 진짜 처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걸어 단지 연기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속이는 거야. 하지만 희아는 그에게 말해 그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고 항상 계획과 운동을 생각한다고. 마키는 기본적으로 그녀를 놀리고 있지만 희아는 그렇지 않아서 그녀에게 내기를 하자고 한다. 기본적으로 만약 그녀가 미술실에서 헨타이 잡지를 찾으면 나오토가 마키에게 가장 문화적인 남자라는 의미가 되어 그녀에게 팬케이크를 사야 한다. 하지만 15분 동안 찾았지만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오토가 전략적으로 그의 잡지를 다른 방에 숨겼기 때문이다. 그녀가 패배한 모습이지만 그는 방을 몰래 나가 자신의 신성한 보물을 가져오고 방으로 돌아온다. 전략적으로 잡지를 자신의 뒤에 놓는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부르며 그녀가 잡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그것을 그에게서 가져가며 게임에서 이긴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미술실을 방문하고 나오토는 그녀가 새로운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에 따르면
최근에 귀걸이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그에게도 구멍을 뚫게 하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녀는 그가 귀걸이를 하면 잘 어울릴 것이라고 믿고 그에게 자신과 잘 어울리는 귀걸이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는 꽤 로맨틱해서 얼굴이 빨개진다. 하지만 그의 구멍은 먼저 뚫어야 하므로 그는 눈을 감고 귀를 뚫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초라하게 보인다고 웃는다. 몇 초 후 사쿠라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며 도착한다. 분명히 그녀를 꽤 오랫동안 따라다닌 스토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게임 동아리의 같은 남자예요. 그녀는 모두에게 자신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나오토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일이라고 말해요. 특히 그 방해 사건 때문에요. 사쿠라는 울기 시작하고 그룹은 기본적으로 그를 도와주도록 죄책감을 주어요. 사쿠라는 그에게 하루 동안 자신의 남자친구인 척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렇게 해야 그녀가 조작적으로 끌어들인 대형 바보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야세는 그것에 반대하고 그들에게 그가 매우 해롭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 교양이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하루 동안 그를 남자친구로 두면 그녀는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길 거니까요. 두 명이 소름 끼치는 스토커가 그녀의 떡 위에 있어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단지 내일까지만 그 못생긴 놈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다음날 나오토는 최고의 남자친구 스타일로 차려입고 사쿠라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하야세와 친구들은 그들의 데이트를 기록하기 위해 따라다니지만 그녀는 분명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 사쿠라가 너무 의존적이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오토를 그가 정말로 누군가와 첫 데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들이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전에 하야세가 그것을 끊어버린다. 서울라를 체포하는 시민의 권리로.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끝내는 거야. 뚱뚱한 남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서울라에게 사과하고 절대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날 저녁 늦게 시옷과 나토가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그녀 덕분에 실패한 첫 데이트에 대해 놀린다. 하지만 그는 진짜 데이트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저 친구를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그녀는 그에게 만약 너무 어리석다면 진정한 데이트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항상 그 계획을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일주일 후 그들의 체력 단련이 시작되고 평소처럼 나오토는 엉망진창이다. 그는 마치 디트로이트에서 총에 맞은 사람처럼 달리고 있고 하야세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방과 후 그녀는 그에게 마라톤 동안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봤다고 말하며 그를 약하고 한심하다고 놀린다. 그는 자신이 달리기를 못한다고 인정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다리 하나 또는 둘이 빠졌지 않는 이상은 그는 연습만 하면 되지만 너무 고집이 세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떠들어댄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달리기 재능이 없는 사람일 뿐이고 그것이 그녀를 모욕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건강한 인간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그 주말 그는 그녀와 만나고 하야세의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몸을 보고 당황한다. 그래서 그들은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신감이 붙어 잠시 그녀를 앞서 나가지만 곧 그녀가 다시 따라잡아 그를 뒤로 보내버린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고 5km를 계속 달리느라 완전히 지쳐버린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결승선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를 괴롭힌다. 그에게 약하고 겁쟁이라고 말하며 용기가 없다고 한다. 초등학생 한 명이 그를 이길 수 있는데 이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집으로 도망쳤고 그것은 또 다른 5km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단지 워밍업일 뿐이고 그는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녀는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보여주며 그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하게 되자 그는 그녀의 도움 없이 한치도 움직일 수 없다. 그녀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드래곤볼식 융합을 시작한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 보일 때 요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다음 날 그는 다음 그림을 위한 모델을 생각한다. 그리고 평소처럼 하야세가 또 깜짝 놀라게 한다. 문화제도 곧 다가오니 우리는 사람들과 학생들이 모두 방문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는 괴롭히지 않거나 하야세가 아닌 모델이 없다. 그는 여자 대신 남자를 그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그녀는 자신의 이상한 지난 여름 방학 때 그린 스케치를 보여주며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교장 선생님께 신고하겠다고 한다. 만약 그녀를 고르지 않으면. 그래서 그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의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는 고양이 소녀 의상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거의 같은 의상으로 돌아와 나오토의 모델이 되려고 준비합니다. 그는 실제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의 이상한 취향에 대한 더 큰 도전입니다. 하야세의 친구들이 도착하고 그녀는 나오토를 위해 요리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가게에서 야키소바를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지만 나오토는 무엇을 제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는 그림 동아리 회장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녀가 사라진 지금 그는 혼자 해내야 합니다. 여자들은 평소처럼 그를 요리하지만 하야세는 그들이 그를 돕기로 했으므로 예술 동아리가 실제로 방문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고문을 포함한 모든 유인물. 하지만 갑자기 밖에서 매우 또렷하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린다. 클럽 회장이다. 그는 즉시 모두에게 다른 방에 숨으라고 하고 정리를 하러 간다. 사나 회장은 예술 동아리를 이끄는 엄격하고 엄중한 선배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방이 엉망인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녀는 미술 전시회 외에도 무언가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한다. 들리기로는 그들의 미술 수업이 일종의 접대부 클럽이 되고 있다는 나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구히 미술 동아리를 폐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야세와 그녀의 친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엿들었고 그녀가 폐쇄 양식을 제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나오토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방어를 회상하며 사나가 미술 동아리의 존속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 동아리를 폐쇄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의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나는 나오토에게 미술 동아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이중 미술 전시회를 도전하고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기며 그가 지면 미술 동아리는 영원히 폐쇄됩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야세가 그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시키면 그날 오후 하야세와 나머지 친구들은 대통령을 조롱한다. 그녀의 매우 엄격하고 지나치게 진지한 태도를. 하지만 그는 그녀를 놀리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실 매우 유능하고 그의 승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메키는 그냥 고양이 카페를 열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작년에 50명 넘는 참가자 중 6위를 차지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사나 덕분이고 그녀가 그 산봉우리 사이에 숨겨놓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게다가 그녀는 뛰어난 아티스트이기도 해서 상을 받으며 고등학생들과 대학 학생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메키가 나오토에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인기 있게 만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나오토는 우승한 마스터피스, 가장 노출이 많은 자화상을 개봉합니다. 그녀는 고티아트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야세가 그의 모델로 나서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는 이 경기에 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존경하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그녀가 성공한 예술가이고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분별하지만 즐거운 괴롭힘 외에는요. 메키와 다른 사람들도 하야세에게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나의 패킹에 맞서 에베레스트 산의 대통령. 하지만 나오토는 모두에게 하야세의 풍성한 몸매가 부족해도 정신은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들의 경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어떤 수를 써도 패배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이 소녀 코스프레를 들여온다. 방과 후 하야세는 그에게 사나의 미친 예술에 정말로 이길 수 있을지 물어본다. 그건 정말 의문이다. 하지만 나오토는 하야세의 평범한 모습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림을 그리면서 하야세가 가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나토가 제대로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죠. 특히 주변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이름과 이미지를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오직 내기에서 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당할 테니까요. 대신 그는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미술부와 결별하려고 해요. 그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과 사나의 문제라고 주장해요. 다음 날 그는 교실에 들어가서 사나가 이미 미술부를 반으로 나눴다는 걸 봐요. 그래서 둘 다 각자의 예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붓을 집어들고 연습에 들어간다. 몇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는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집 전시회용으로는 좋지만 문화재전용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회장이 뒤에서 그의 작품을 비평한다. 그것은 최소한 형편없는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 묻자 그녀는 사랑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답하며 이것이 화가가 그림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핫 어세이가 몇 초 후 도착하여
회장이 니오토를 위해 모델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입은 옷을 보고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패닉에 빠져 최대한 빨리 달아난다. 하지만 회장은 니오토에게 달리라고 말해. 왜냐하면 그것이 예술이니까. 그래서 그가 그녀를 따라잡았을 때 마침내 다시 모델링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모든 괴롭힘 끝에 그녀가 한 모든 괴롭힘과 모든 달콤한 일들을 회상하며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어렵게 굴어 대통령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잘 먹힌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테니까. 그런 다음 그녀가 거의 수영장으로 넘어질 뻔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자신이 정말로 그녀를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문화재가 도착했고 많은 노력 끝에 니오토는 마침내 관객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것은 하이 어세이의 일상적인 초상화입니다. 메이키는 그가 그림에서 매우 잘 그린 것을 보고 마치 그의 연인으로서의 시점에서 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는 이를 부인하며 말합니다. 그는 단지 하이 어세이의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어떤 그림을 보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을 합니다. 하이 어세이는 그에게 와서 한번 봐보지 않겠느냐고 묻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과 비교하고 낙담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기분 상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대통령을 이길 기회가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녀의 작품을 보고 나서 그녀는 쓰러진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봐도 그녀가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특히 대통령의 작품이 미쳐버린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메이키에 따르면 작년의 작품도 미쳤지만 대통령은 올해 더 미쳐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모두가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렇게 심하게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지. 그들의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렇게 심하게 패배할 것이다. 작업을 마친 후 사나는 그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의 후배라는 이유로 그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보다 낮은 학년이라는 이유로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한계를 넘어서 경쟁하라고 도전장을 내민다. 그날 늦게 몇몇 면접관이 그들의 동기에 대해 질문하고 대통령은 그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엘러컨틀리 설명합니다. 하지만 나우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야세가 투어를 이끌고 그들을 매복하여 그들의 유명한 틱톡 춤을 춥니다. 이 춤은 이유 없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람들을 나우타의 미술 전시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입니다. 메이키는 하야세에게 사람들을 괴롭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이며 놀랍게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두 전시회 모두로 몰려들어 하야세의 작품을 확인합니다. 매일의 모습과 대통령의 초절정 노출, 그림. 이는 소년들을 만족시키고 남자들을 충족시킵니다. 하야세의 매력 덕분에 그는 학교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 눈없는 소녀들조차 그를 주목하며 그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메이키가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야세를 밖에서 먹자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미술 전시회에 모여드는 소녀들의 관심에 꽤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받은 모든 관심과 칭찬은 그녀가 모델로 자원해준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서 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 말은 곧 그녀가 그의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에 색채를 더해줬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화재 나머지 시간 동안 학교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음식 부스를 구경하며 즐긴다. 그러나 승자를 보기 위해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술 동아리 밖에서 모여 있다. 결국 학생회는 회장의 작품이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민감하고 문화재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학생회장은 사나에게 예술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림이 너무 민감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문화재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한다. 학생회장은 사나에게 예술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림이 너무 민감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문화재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멜론을 가장 예술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예술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는 너무 지나치고 있어. 그리고 처음으로 나오토가 회장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어. 그는 예술이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해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해. 그는 회장님의 예술이 노출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신의 예술 스타일을 더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말해. 그는 그들이 회장님의 작품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작품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믿어 하야세도 나서서 학생회 회장에게 그 그림 자체가 있다고 말해. 이것은 걸작입니다. 요시가 미술감정가들의 영상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나 대통령이 히말라야 산봉우리들을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사나 대통령이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를 나오토에게 넘깁니다. 그녀가 실제로 전체 시간 동안 아트클럽을 이끈 사람입니다. 패배자로서 그녀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토끼소녀 복장을 입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소녀들을 위해 상품을 팔기 위해 협박당했지만 이 억압의 형태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소녀들은 금지 조치 덕분에 사나 대통령의 의심 없는 바보 같은 극단적인 행동. 축제 후 하야세는 나오토를 만나고 대통령이 옷을 벗고 있다고 생각하자 당황한다. 그러나 그녀는 나오토의 예술을 비판하며 깊은 말을 한다. 그녀는 모든 부분이 조금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랑이 담겨 있어서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때 아나운서는 곧 콘서트가 열릴 것이라고 전하고 마키와 나머지는 서둘러 콘서트 장소로 간다. 다음 날 삶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미술 수업이 존재하므로 나오토는 정치에 도전하지 않기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에 진짜 키스를 받는 보상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 시즌 동안 소녀들에게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뒤 나쁜 일이 아니에요. 만약 초콜릿 공주 같은 사람이 당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당신에게 접근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야세처럼 말이죠. 콜로나이즈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서 복종시키기 위해 접근으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